안녕하세요. 맘스터디입니다. 맘스터디에서는 엄마 아빠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지루해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처방전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글밥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먼저 부담이 되겠죠? 아이 수준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은 책을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술술술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엄마하고 독서 타임. 이 시간에는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다른 거 안 하고 책 읽는 시간이야 라고 먼저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엄마도 휴대폰, 아이도 휴대폰을 다른 책 읽는 장소랑 먼 곳에다가 먼저 보관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는 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하는데 집중도가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잠 오는 시간 또는 밥 먹고 나서 배부른 시간, 지금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빼고 우리 아이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이 몇 시인지, 우리 아이는 10시부터 11시까지 가장 좋아, 아니면 2시부터 3시가 가장 좋아, 아니면 저녁 먹기 전 6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좋아. 이렇게 아이의 바디 컨디션을 봐서 아이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주면 독서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에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책을 읽어줍니다. 글자를 조금 안다고 아이 보고 책을 읽어주라고 한다든지, 또는 아이가 중간중간 책을 읽는 동안 글자가 틀렸을 경우 엄마가 글자를 지적하거나 체크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동화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글자를 줄줄줄줄 글 읽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글자 읽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동화 스토리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책 속의 주인공이 누가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글자보다는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책 읽기를 꼭 지도를 해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 아이가 많이 노는 곳에 책을 두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면 화장실에도 책을 두고, 식탁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면 식탁 위에 책을 두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여기저기에서 책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밥 먹을 때 밥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 몇 분 동안이라도 책이 옆에 있으면 그 책을 펼쳐볼 수 있도록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가장 좋겠죠? 다섯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그림책을 좋아하는 나이입니다. 글자를 다 안다고 해서 글밥이 많은 책을 우리 아이에게 읽어하고 준다면 아이들은 먼저 부담감을 먼저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글밥이 많은 책이나 또는 그림이 작게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은 10살 이후에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10살이 지나야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랍니다. 10살 이후에 글밥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 지도해 주세요. 자, 그림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사고력을 펼치면서 책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자기 전에 책 읽기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어머님들 상담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8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책을 좋아할까요? 글자를 술술술술 잘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인을 알아보니 잠자기 전에 항상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거지 책에 흥미를 가지고 막 재밌어서 책을 읽지는 않는답니다. 잠자기 전에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도 이제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구나, 엄마가 책 읽어주는 목소리는 자장가야, 이렇게 듣고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잠자기 전에는 잠자기 싫어서 5권, 10권 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다 읽어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한두 권 읽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가 한두 권 읽다가 잠을 자면 휴, 다행이다. 왜냐면 10권을 다 읽어주려고 하면 얼마나 목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아이에게 재밌게 책 읽어준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의무적으로 몇 권을 읽어줘야 된다는 엄마도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나셔서 잠들기 전에 책 읽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한글을 빨리 깨친 6세, 7세 아이들도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한글을 빨리 깨친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혼자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배운 글자를 확인하는 것이 독서가 아니랍니다. 독서는 재미있게 읽고 상상하고 사고력을 확장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빨리 아이 혼자 책을 읽기를 원하세요. 한글을 빨리 깨친 6살, 7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책 읽어주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책 읽기를 지루해하지 않고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를 재미있어하고 책에 더욱더욱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우리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잘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나? 뭔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이의 능력은 정상인데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우리 아이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 꼭 주의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들께 도움되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맘스터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